고구려의 수호 북소리. 프롤로그 강화도의 겨울파도. 2025년 12월 하순, 강화도 고구려 산성터. 밤바다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산성의 오래된 돌벽을 스쳐 지나갔다. 달빛 아래 고즈넉한 산성은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채 조용히 서 있었다. 어머, 또 시작이네. 산성 아래 마을에 사는 김영숙 65세 할머니가 창문을 열며 혀를 찼다. 쿵, 쿵, 쿵쿵. 산성 방향에서 은은한 북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리듬이 있으면서도 어딘지 신비로운 그 소리는 이미 한 달째 계속되고 있었다. 할머니, 또 귀신이 북치는 소리예요? 옆집에 놀러 온 초등학생 민준이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다. 귀신이라니,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냐. 하지만 할머니도 사실은 그 정체를 알 수 없어 불안했다. 제가 들기로는 고구려 장수 귀신이 북치는 거래요. 옛날에 전쟁에서 져서 한이 맺혀가지고. 민준이의 말에 할머니가 기겁했다. 아이고, 무서운 소리 하지 마. 하지만 민준이는 오히려 신이 났다. 근데 할머니, 귀신도 북을 칠 줄 알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 녀석이 참. 그때 또다시 산성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선명하고 강렬했다. 할머니와 민준이가 동시에 산성을 바라보자 달빛 아래 산성의 돌벽에 새겨진 무언가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세 개의 다리를 가진 까마귀 문양. 삼조고였다. 할머니, 저기 뭔가 반짝여요. 어머, 저게 뭐지? 북소리는 점점 더 신비로운 리듬을 그려내며 강화도의 겨울밤을 울렸다. 마치 천년 전 고구려 장수들이 하늘에 올리는 기도처럼. 제한장 의뢰인의 등장. 2025년 12월 30일 서울 중구의 김갑수 탐정사무소. 창밖으로는 올겨울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사무소 안에서는 갑수와 수연이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지난 해를 정리하고 있었다. 선배님, 정말 한 해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수연이 벽에 걸린 신문 스크랩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도깨비 금덩이, 황금보검, 백제 금관. 그들의 모험 기록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그래. 우리나라 역사에 이렇게 많은 비밀이 숨어 있는 줄 몰랐어. 갑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답했다. 그런데 선배님, 고구려 관련 사건은 아직 없었는데요. 삼국 중에 고구려만 빼고 다 했잖아요. 맞네. 고구려라. 웅장하고 신비로운 나라였지. 바로 그때 사무소 문이 열리며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눈발을 맞고 온 듯 어깨에 눈이 쌓여 있었다. 김갑수 탐정님이시죠? 저는 강화도 향토사학자 박진호입니다. 박진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명함을 건넸다. 강화도에서 오셨군요. 먼 곳에서 고생하셨어요. 갑수가 따뜻한 차를 권하며 말했다. 백제 금관 사건을 해결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문제로 도움이 필요해서요. 어떤 일인가요? 박진호가 가방에서 자료들을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한 달 전부터 강화도 고구려 산성터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상한 일이라면? 밤마다 산성에서 북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규칙적이고 신비로운 리듬으로요. 수연이 관심을 보였다. 북소리요. 혹시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건 아닐까요? 처음에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한 건 그 북소리와 함께 산성 벽화의 일부가 새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갑수의 눈이 번뜩였다. 새로 드러났다고요? 네. 원래는 풀과 이끼로 덮여 있던 부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깨끗하게 드러나면서 선명한 벽화가 나타났어요. 박진호가 사진을 보여줬다. 사진에는 세 발 달린 까마귀, 즉 삼조고가 선명하게 새겨진 벽화가 있었다. 와, 정말 선명하네요. 수연이 감탄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삼조고 주변의 별자리와 북 모양의 그림도 함께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갑수가 돋보기로 사진을 자세히 살펴봤다. 흥미롭군요.
그런데 혹시 박 선생님은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강화도 삼조고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갑수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삼조고 달집 회장 아니고요? 예, 무슨. 순간 사무소가 조용해졌다. 주연이 갑수를 째려보며 속삭였다. 선배님, 삼조고 연구회라고 하셨잖아요. 아, 그랬나? 하하, 미안해요. 요즘 치킨 광고를 너무 많이 봐서. 박진호가 당황하며 웃었다. 아, 괜찮습니다. 사실 그런 오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요. 주연이 갑수에게 눈치를 주며 대화를 정리했다. 그럼 정확한 상황을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박진호가 다른 자료를 펼쳤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소리는 매일 밤 11시경에 시작돼서 새벽 3시까지 계속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소리에 맞춰서 마을의 소금독 뚜껑이 덜컥거린다는 증언도 있고요. 소금독 뚜껑이요? 네. 강화도는 예로부터 소금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북소리가 울릴 때마다 집집마다 소금독 뚜껑이 저절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갑수와 수연이 서로를 바라봤다.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 같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봐서는 분명 합리적인 설명이 있을 것이었다. 그럼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네요. 갑수가 결정했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박진호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언제 출발할 수 있을까요? 내일 아침에 떠나죠. 수연이 제안했다. 저도 고구려 유적은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내일 강화도에서 뵙겠습니다. 박진호가 떠난 후 갑수와 수연은 자료를 정리했다. 선배님, 이번에는 정말 신비로운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 하지만 분명히 과학적인 설명이 있을 거야. 그런데 선배님. 응. 다음에는 삼조고를 치킨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갑수가 쑥스러워하며 말했다. 그거야 뭐. 탐정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지. 창밖으로는 눈이 더욱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강화도의 겨울바다와 고구려의 천년 비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제두장 강화도로 가는 길. 다음 날 아침, 갑수와 수연은 강화도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인천항에서 출발하는 페리는 겨울바다의 거친 파도를 헤치며 나아갔다. 배가 너무 흔들려. 갑수가 창백한 얼굴로 난간을 붙잡고 있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수연은 태연하게 바다를 바라보며 물었다. 괜찮긴 무슨. 속이 완전히 뒤바뀐 것 같아. 배멀미약 드실까요? 이미 늦었어. 갑수가 고개를 숙이자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탐정님이시죠? 신문에서 봤어요. 그런데 배멀미는 안 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탐정도 사람이에요. 갑수가 힘없이 답했다. 수연이 갑수를 부축하며 말했다. 선배님, 조금만 참으세요. 곧 도착해요. 30분 후 드디어 강화도에 도착했다. 갑수는 육지에 발을 딛자마자 한결 나아진 표정을 지었다. 휴, 살 것 같네. 선배님, 이제 괜찮으세요? 응, 역시 땅이 최고야. 박진호가 부두에서 두 사람을 마중했다. 어서 오세요.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혹시 주민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을까요? 갑수가 물었다. 물론이죠. 이미 몇 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박진호의 안내로 세 사람은 산성 아래 마을로 향했다. 마을 회관에는 이미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이분들이 김갑수 탐정님과 이수연 연구원님이에요. 주민들이 반갑게 인사했다. 와, 진짜 유명한 분들이 오셨네. 백제 금관 찾은 그분들 맞죠? 갑수가 겸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북소리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김명숙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다. 제가 가장 가까이 살고 있어요. 정말 밤마다 북소리가 들려와요. 어떤 느낌의 소리인가요? 수연이 메모를 하며 물었다.
쿵, 쿵, 쿵쿵. 이런 식으로 리듬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 더 복잡한 리듬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다른 주민이 덧붙였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그 북소리에 맞춰서 우리 집 소금독 뚜껑이 덜컥거린다니까요. 소금독 뚜껑이요? 갑수가 관심을 보였다. 네, 처음에는 바람 때문인 줄 알았는데 창문을 모두 닫아도 그래요. 북소리가 울릴 때만 움직여요. 또 다른 주민이 말했다. 우리 집 개도 그 시간만 되면 산성 쪽을 보고 짖어요. 마치 뭔가를 보는 것처럼요. 민준이가 끼어들었다. 저는 고구려 장수 귀신이 북 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할머니들이 웃었다. 이 녀석이 참. 귀신이 북을 왜 쳐? 근데 할머니, 귀신도 취미 생활할 수 있잖아요. 민준이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갑수가 진지하게 물었다. 혹시 북소리 외에 다른 이상한 현상은 없나요? 아, 맞다. 한 아주머니가 손뼉을 쳤다. 가끔 산성 쪽에서 파란 불빛이 보여요. 파란 불빛이요? 네. 희미하게 번쩍번쩍하는 파란 불빛이요. 그것도 북소리와 함께요. 수연이 흥미롭게 들었다. 정말 신비로운 현상들이네요.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세 사람은 실제 산성으로 향했다. 선배님, 주민들의 증언이 정말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 뭔가 과학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아. 박진호가 앞장서며 말했다. 이제 실제 벽화를 보여드릴게요. 산성에 도착하자 정말로 선명한 삼조고 벽화가 나타났다. 와. 수연이 감탄했다. 벽화에는 삼조고와 함께 복잡한 별자리 그림, 그리고 북을 치는 사람의 모습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다. 갑수가 돋보기로 자세히 살펴봤다. 이 벽화. 단순한 장식이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박진호가 설명했다. 저희 연구 결과 이것은 고구려의 천문학과 관련된 기록인 것 같아요. 수연이 벽화를 분석하며 말했다. 고구려는 천문학이 정말 발달했었거든요. 별자리를 통해 농사나 전쟁 시기를 정했어요. 그럼 이 북소리도 천문학과 관련이 있을까요? 갑수가 추측했다. 아, 맞다. 별자리. 갑수가 갑자기 다른 소리를 했다. 그거 점집에서 보는 그거 아니에요? 수연이 갑수를 째려봤다. 선배님, 천문학과 점성술은 달라요. 아, 그렇구나. 하하. 박진호가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거든요. 해가 저물어가자 세 사람은 숙소로 향했다. 오늘 밤에 직접 북소리를 들어볼까요? 수연이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야. 직접 확인해보자. 강화도의 겨울 저녁이 깊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곧 신비로운 북소리가 다시 울려 퍼질 시간이었다. 제3장 고구려 산성의 암호. 밤 10시 30분, 갑수와 수연은 박진호와 함께 산성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곧 시작될 거예요. 박진호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세 사람은 산성이 잘 보이는 언덕에 자리를 잡고 기다렸다. 겨울밤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호기심이 추위를 잇게 했다. 선배님, 정말 북소리가 들릴까요? 주민들이 그렇게 증언했으니 분명 뭔가 있을 거야. 밤 11시 정각, 정말로 산성에서 신비로운 북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쿵, 쿵, 쿵쿵. 진짜 들려요. 수연이 흥분했다. 갑수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신기하네. 어디서 나는 소리지? 박진호가 망원경을 건네며 말했다. 저쪽 벽화가 있는 곳을 자세히 보세요. 망원경으로 살펴보니 삼조고 벽화 주변에서 희미한 파란 불빛이 번쩍이고 있었다. 와, 정말 불빛이 보여요. 수연도 망원경으로 확인했다. 신기해요. 북소리와 불빛이 동시에 나타나네요. 갑수가 생각에 잠겼다. 이상해.
북소리는 분명 어딘가에서 실제로 치는 소리 같은데 불빛은 뭘까?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볼까요? 수연이 제안했다. 위험할 수도 있어. 조심해서 접근하자. 세 사람은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산성으로 향했다. 북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산성에 가까이 갈수록 북소리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났다. 저기 봐요. 수연이 가리켰다. 산성 뒤편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정말로 북을 치고 있었다. 사람들이 있네? 갑수가 더 가까이 가려던 순간 발을 헛디뎌 눈밭에 푹 빠져버렸다. 으아! 선배님! 갑수가 눈밭에서 허우적거리자 수연이 웃으며 말했다. 탐정님, 이번에도 추리가 아니라 추락이네요. 이게 무슨... 도와줘. 박진호와 수연이 갑수를 눈밭에서 끌어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런데 저 사람들은 누구지? 북소리를 따라가 보니 놀랍게도 강화도 지역 청년 동호회 회원들이었다. 안녕하세요. 동호회 회장이 인사했다. 저희는 강화도 전통문화 재현단이에요. 갑수가 의아해했다. 그럼 여러분이 북을 치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가 고구려 전통 북춤을 재현하고 있어요. 한 달 전부터 매일 밤 연습하고 있거든요. 수연이 물었다. 그럼 파란 불빛은 뭐예요? 그건 LED 조명이에요. 더 실감나게 하려고 특수 효과를 넣었거든요. 갑수가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귀신도 뭐도 아니고 그냥 동호회 활동이었던 거군요. 네, 죄송해요. 주민들을 놀라게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하지만 박진호가 갑자기 흥분한 표정을 지었다. 잠깐, 여러분이 북을 치는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가요? 바로 여기요. 이 돌벽 앞에서요. 청년들이 가리킨 곳을 자세히 보니 북을 치는 진동으로 인해 돌벽의 일부가 흔들리고 있었다. 이상한데. 수연이 돌벽을 만져봤다. 이 부분이 다른 곳보다 약한 것 같아요. 갑수도 확인해봤다. 정말 그렇네. 혹시 뒤쪽이 비어있는 건 아닐까? 박진호가 전문가적 시각으로 살펴봤다. 혹시 이곳에 숨겨진 공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청년 회장이 놀라며 말했다. 그럼 저희가 우연히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한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수연이 흥미롭게 말했다. 정말 신기해요. 전통문화 재현이 실제 역사 발견으로 이어지다니. 갑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때로는 우연히 필연보다 더 큰 발견을 가져다 주지. 청년들의 협조로 돌벽을 더 자세히 조사한 결과 정말로 벽 뒤편에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내일 낮에 전문 장비를 가져와서 정식으로 조사해 봅시다. 박진호가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청년들이 신기해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치던 북이 진짜 고구려 유적을 깨운 거네요. 갑수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여러분도 일종의 탐정이나 다름없어요. 모두가 웃었다. 의외의 발견에 모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데 수연이 갑수를 보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선배님이 눈밭에 빠진 덕분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어요. 그거야 뭐. 탐정의 몸짓 수사법이었어. 몸짓 수사법이요? 응. 온몸으로 현장을 체험하는 거야.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강화도의 겨울밤, 예상치 못한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다. 제내장 첫 번째 사건 산성에서의 소동. 다음 날 오전, 박진호가 전문 발굴 장비를 가져와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혹시 중요한 유물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요. 박진호의 지시에 따라 청년 동호회 회원들도 함께 도왔다. 갑수와 수연은 옆에서 지켜보며 상황을 관찰했다. 선배님, 정말 뭔가 나올까요? 글쎄, 어제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가능성이 높아 보여. 몇 시간의 조심스러운 작업 끝에 드디어 돌벽 뒤편의 공간이 드러났다. 와, 정말 있어요. 작은 석실이 나타났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대박이에요. 청년 회장이 감탄했다. 박진호가 전문가적 시각으로 석실을 살펴봤다. 이건 정말 고구려 시대 유물 보관소 같아요. 석실 안에는 청동으로 만든 북, 각종 천문 관측 도구들, 그리고 벽면에 새겨진 복잡한 암각문이 있었다. 수연이 암각문을 자세히 살펴봤다. 이 글자들, 고구려 문자인 것 같아요. 해독할 수 있어요. 갑수가 물었다. 조금씩 해볼게요. 수연이 노트에 글자들을 옮겨 적으며 분석하기 시작했다. 삼조고가 정남향에 섰을 때 뭔가 시간이나 방향과 관련된 내용 같아요. 박진호도 관심을 보이며 함께 해독에 참여했다. 그 다음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고구려의 정신을 울려라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갑수가 추측했다. 그럼 이 북이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바로 그때 청동북 옆에서 또 다른 문서가 발견되었다. 여기 비단에 쓰인 글이 있어요. 청년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알렸다. 수연이 그 문서를 살펴봤다. 이건 더 자세한 설명이 적혀 있어요. 이 북은 하늘의 별 움직임을 땅에 알리는 신성한 도구이다. 별이 정남향으로 올 때 치면 고구려 조상들의 영혼이 깨어난다. 별이 정남향으로 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박진호가 궁금해했다. 갑수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혹시 특정한 별자리가 남쪽 하늘에 나타나는 시기를 말하는 건 아닐까? 모두가 갑수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선배님, 천문학에 대해 아세요? 수연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야, 그냥. 예전에 TV에서 본 것 같아서. 역시 선배님, 수연이 엄지를 치켜 세웠다. 박진호가 스마트폰으로 천문 앱을 확인했다. 지금이 12월 말이니까. 오늘 밤에 큰 곰자리가 정남향으로 오네요. 그럼 오늘 밤에 실제로 실험해볼까요? 청년 회장이 제안했다. 갑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조심해서 해야 해. 그런데 갑자기 수연이 뭔가 깨달은 표정을 지었다. 잠깐, 선배님. 어제 주민들이 말한 소금독 뚜껑 이야기 기억나세요? 응. 북 소리에 맞춰서 움직인다고 했지. 혹시 그것도 이 북과 관련이 있을까요? 고구려인들이 소금을 신성하게 여겼다고 하거든요. 박진호가 감탄했다. 맞아요. 고구려에서는 소금을 하늘의 선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금으로 만든 제품들이 신령한 힘에 반응한다고 믿었거든요. 갑수가 놀라며 말했다. 그럼 정말 과학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네. 음파, 진동이 소금독에 영향을 준 거라면. 와, 선배님.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추리네요. 수연이 칭찬했다. 이번에는 뭔 소리야. 나 원래 추리 잘하거든. 모두가 웃었다. 오후가 되자 좀 더 정확한 조사를 위해 고구려사 전문가인 김 교수가 급히 강화도로 왔다.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김 교수가 감탄했다. 이 유물들은 고구려의 천문학과 음양학이 결합된 최첨단 기술의 결과물이에요. 갑수가 물었다. 그럼 이 북이 정말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고구려인들은 소리와 천체의 움직임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어요. 이 북은 아마 천문 관측과 동시에 의식을 진행하는 도구였을 겁니다. 김 교수가 진지하게 설명하는 동안 갑수가 갑자기 졸기 시작했다. 네. 그렇군요. 수연이 갑수를 살짝 찔렀다. 선배님, 집중하세요. 갑수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다. 아, 네. 정말 흥미롭네요. 저도 고구려 장수의 환생 같습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선배님, 장수가 아니라 졸병 환생 같은데요. 수연이 장난쳤다. 졸병이라니. 나는 최소한 중간 간부 정도는. 김 교수도 웃으며 말했다. 재미있는 분들이네요. 이런 분위기로 연구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저녁이 되자 모두들 밤에 있을 실험을 준비했다. 정말 북을 치면 뭔가 일어날까요?
청년 중 한 명이 기대하며 물었다. 해봐야 알죠. 갑수가 답했다. 하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과학은 실패도 하나의 결과니까요. 수연이 실용적으로 조언했다. 강화도의 해가 저물어가고 곧 천년의 비밀을 확인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제5장 고구려 장수의 메시지. 밤 10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김 교수의 지도하에 청동북을 석실에서 조심스럽게 꺼내어 원래 위치인 삼조고 벽화 앞에 설치했다.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천년된 유물이니까요. 김 교수가 당부했다. 갑수와 수연, 박진호, 그리고 청년 동호회원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천문 앱으로 별자리를 확인했다. 큰 곰자리가 정남향으로 오려면 아직 1시간 정도 더 기다려야 해요. 박진호가 알렸다. 기다리는 동안 김 교수가 이번 발견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고구려는 천문학이 매우 발달한 나라였어요. 별자리를 보고 농사철을 정하고 전쟁 시기를 결정했죠. 수연이 관심 있게 들었다. 그럼 이북도 그런 용도로 사용된 건가요? 네. 아마 천문관 측 결과를 백성들에게 알리는 수단이었을 거예요. 북소리로 농사나 제사 시기를 공지한 거죠. 갑수가 감탄했다. 정말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시스템이었네요. 맞아요. 고구려인들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보여주는 증거예요. 밤 11시가 되자 큰 곰자리가 정남향에 도달했다. 이제 시작해볼까요? 김 교수가 신중하게 물었다. 청년 회장이 나서서 조심스럽게 청동북을 쳤다. 쿵. 첫 번째 북소리가 울려 퍼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삼조고 벽화가 은은하게 빛나기 시작한 것이다. 와, 모두가 동시에 감탄했다. 정말 빛이 나요. 수연이 흥분했다. 계속해서 북을 치자 벽화의 별자리 부분도 차례로 빛났다. 이건 어떤 원리일까요? 갑수가 궁금해했다. 김 교수가 설명했다. 아마 특수한 광물질이 음파 진동에 반응하는 것 같아요. 고구려인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재료를 사용한 거죠. 더욱 놀라운 것은 북소리와 함께 벽화에서 새로운 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새로운 문양이 보여요. 박진호가 소리쳤다. 수연이 급히 새로 나타난 글자들을 해독했다. 하늘의 뜻을 땅에 전하고 조상의 혼을 후손에게 이어주라. 고구려의 정신은 영원하리라. 갑수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고구려 조상들의 메시지네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다. 벽화 옆에 또 다른 돌벽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또 다른 비밀 공간이에요. 청년 중 한 명이 흥분했다. 새로 열린 공간에는 더 많은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고구려 장수의 갑옷, 천문 관측 도구들, 그리고 정교한 지도들이었다. 김 교수가 전문가적 시각으로 분석했다. 이것들은 고구려 멸망 직전에 장수들이 후세를 위해 남긴 유산인 것 같아요. 가장 안쪽에는 고구려 장수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마지막 편지가 있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읽어봤다. 고구려는 비록 망하지만 우리의 정신과 기술은 후손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이 부파는 하늘과 땅을 잇는 신성한 도구이니 진정한 후예가 나타날 때까지 이곳에서 기다리리라. 모두가 숙연한 마음으로 편지를 들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한 청년이 눈물을 글썽였다. 갑수도 감회가 깊었다. 천년을 넘어 전해진 조상들의 마음이군요. 김 교수가 유물들을 살펴보며 말했다. 이 북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에요. 군사 신호와 천문 관측을 겸한 고도의 과학 기술 결정체예요. 정말 대단해요. 수연이 감탄했다. 바로 그때 갑수가 호기심에 북을 한 번 더 쳤다. 쿵.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근처 민속촌에서 쿵 소리에 반응해서 갑자기 잔치 음악이 울려 퍼진 것이다. 무슨 소리지? 갑수가 당황했다. 곧 민속촌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에요? 북소리가 들려서 잔치가 시작됐나 했는데 갑수가 쑥스러워하며 말했다.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김 교수가 웃으며 말했다. 아, 그 민속촌에서는 북소리가 들리면 자동으로 잔치 음악이 나오게 설정해뒀거든요. 주연이 깔깔 웃었다. 선배님, 고구려 장수가 아니라 잔치 기획자 같아요. 이게 무슨? 갑수가 당황해했다. 하지만 덕분에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다. 민속촌에서 온 사람들도 고구려 유물 발견 소식을 듣고 신기해했다. 정말 대단한 발견이네요. 우리 강화도에 이런 보물이 숨어 있었다니. 갑수가 사람들에게 설명했다. 이 유물들은 모두 박물관에 기증해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김 교수가 마무리하며 말했다. 오늘 밤 우리는 1000년을 넘어 고구려 조상들과 만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물 발견이 아니라 역사와 현재가 만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강화도의 겨울밤, 고구려의 북소리가 1000년의 침묵을 깨우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제6장 탐정의 논리 전개. 다음 날 오전, 강화도 관광안내소에서 갑수는 지금까지의 사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었다. 화이트보드를 가져와서 마치 셜록 홈즈처럼 모든 단서들을 연결해가고 있었다. 자,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분석해보자. 갑수가 화이트보드에 마커로 그림을 그리며 설명을 시작했다. 주연, 박진호, 김 교수, 그리고 청년 동호 회원들이 모두 모여서 갑수의 설명을 들었다. 첫 번째 단서 주민들이 증언한 규칙적인 북소리. 갑수가 화이트보드에 북소리라고 썼다. 이 소리는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매우 규칙적인 패턴으로 들렸다. 두 번째 단서 소금독 뚜껑의 움직임. 이것은 처음에는 이상한 현상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음파 진동이 소금독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이었다. 주연이 끼어들었다. 선배님, 이번엔 실수 안 하실 거죠? 갑수가 잠시 멈칫했다. 실수라니. 아, 맞다. 지난번에는 내가 별자리는 점집 얘기라고 했다가 큰 코 다쳤지. 모두가 웃었다. 하지만 그런 실수들 덕분에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었어요. 주연이 변호해줬다. 갑수가 기분 좋게 계속 설명했다. 세 번째 단서 3조고 벽화의 등장. 이 벽화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고구려의 천문학과 음양학이 결합된 정교한 시스템의 일부였다. 김 교수가 감탄했다. 정말 논리적으로 잘 정리하시네요. 네 번째 단서 청년 동호회의 북춤 연습. 이것은 우연의 일치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그들의 북소리가 10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고구려 유적을 깨운 것이다. 청년 회장이 뿌듯해했다. 우리가 역사 발견에 기여했다니 정말 신기해요. 다섯 번째 단서 파란 불빛. 갑수가 화이트보드에 별자리 그림을 그렸다. 처음에는 청년들의 LED 조명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벽화 속 특수 광물질이 음파에 반응하여 발생한 자연 현상이었다. 여섯 번째 단서 별자리와 북소리의 연관성. 고구려인들은 천문학을 바탕으로 농사와 제사 시기를 정했다. 이 북은 별자리의 움직임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신호 체계였다. 주연이 박수를 쳤다. 와, 선배님, 정말 셜록 홈즈 같아요. 갑수가 일스케했다. 그렇지. 이번에는 정말 완벽한 추리였어. 하지만 수연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중간에 눈밭에 빠진 건 계획에 있었나요? 그건 몸으로 현장을 체험하는 탐정의 특별한 수사 기법이었어.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박진호가 진지하게 물었다. 그럼 탐정님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갑수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정리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북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고구려인들의 과학 기술과 정신이 담긴 메시지였어요. 북소리는 후손을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 고구려인들의 천문학적 달력이었습니다. 김 교수가 끄덕였다. 맞아요. 이 북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과학 기술의 결정체였어요. 그리고 갑수가 감동적으로 마무리했다. 천년의 시간을 넘어 조상들이 후손에게 전하고 싶었던 건 물질적 보물이 아니라 지혜와 정신이었습니다. 수연이 감탄했다. 정말 깊이 있는 해석이에요, 선배님.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갑수가 웃으며 말했다. 이 모든 것이 우연과 필연이 만나서 이루어진 기적 같은 발견이라는 거죠. 청년 회장이 손을 들었다. 그럼 저희가 한 달 동안 연습한 북춤도 의미가 있었던 건가요? 물론이죠. 여러분이 없었다면 이 발견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갑수가 단호하게 답했다. 김 교수가 덧붙였다. 역사는 이렇게 현재와 과거가 만날 때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수연이 동의했다. 우리가 단순히 유물을 찾은 게 아니라 고구려인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갑수가 마지막으로 정리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신비로운 북소리가 아니라 과학적인 북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학 속에는 조상들의 깊은 사랑과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모두가 박수를 쳤다. 정말 완벽한 추리였어요. 수연이 칭찬했다. 그런데 선배님. 다음에는 눈밭에 빠지지 말고 추리해주세요. 갑수가 쑥스러워하며 말했다. 그거야 뭐. 탐정도 가끔은 액션이 필요하잖아. 모두가 웃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사건 정리를 마쳤다. 제7장 진실의 북소리. 오후 3시 국립강화박물관에서는 고구려 유물특별 기증식이 열렸다. 오늘 이 자리는 1000년 만에 고구려의 과학 기술이 세상에 공개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박물관장의 개회사가 이어졌다. 갑수와 수연은 특별석에 앉아 뿌듯한 마음으로 행사를 지켜봤다. 선배님, 이번에도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 고구려 조상들의 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어. 청년동호회 대표가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다. 저희는 단순히 전통문화를 재현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진짜 역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김갑수 탐정님과 이수연 연구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김 교수도 마이크를 잡았다. 이번 발견으로 고구려의 과학 기술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 새롭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천문학과 음양학을 결합한 기술은 당시로서는 매우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박진호가 전시실 안내를 했다. 이곳에 전시된 고구려 북판과 천문 관측 도구들은 모두 실제로 사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고구려인들의 정교한 기술력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전시실에는 벌써 많은 관람객들이 몰려들었다. 정말 신기해요. 고구려인들이 이렇게 과학적이었다니. 한 중학생이 부모와 함께 와서 물었다. 엄마, 이걸 누가 찾았어요? 김갑수 탐정님과 이수연 연구원님이 찾으셨단다. 갑수와 수연이 쑥스러워하며 미소를 지었다. 기증식이 끝난 후 모든 관계자들이 모여 뒷정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정말 완벽한 해결이었네요. 박진호가 만족스러워했다. 김 교수가 갑수에게 물었다. 탐정님은 처음부터 이런 결과를 예상하셨나요? 갑수가 솔직하게 답했다. 사실 처음에는 정말 귀신이 북치는 줄 알았어요. 하하, 모두가 웃었다. 하지만 단서들이 하나씩 연결되면서 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죠. 청년 회장이 고마워했다. 저희 덕분에 이런 큰 발견이 된 거 맞나요? 물론이에요. 수연이 확실하게 답했다. 여러분의 북춤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 이 유적을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신기한 인연이었어요. 갑수가 진지하게 말했다. 이번 일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와 계속 소통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김 교수가 동의했다. 맞아요. 고구려인들이 남긴 건 유물이 아니라 메시지였어요. 박진호가 제안했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강화도의 고구려 유적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것 같아요. 좋은 일이에요. 수연이 즉답했다.
그런데 갑자기 갑수가 전시된 북을 보며 말했다. 그런데 이 북 소리가 정말 좋은 것 같은데 한 번 더 쳐봐도 될까요? 선배님, 안 돼요. 수연이 급히 말렸다. 왜? 또 민속촌에서 잔치 음악 나올 거잖아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아, 맞다. 그때 정말 당황스러웠지. 김 교수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덕분에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어요. 역시 탐정님은 추리뿐만 아니라 분위기 메이커도 되시는군요. 박진호가 농담했다. 그건 아니고. 하하. 갑수가 쑥스러워했다. 청년들이 제안했다. 그럼 다음에는 정식으로 고구려 북춤 공연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제 진짜 의미를 알았으니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모두가 동의했다. 그럼 저희도 보러 올게요. 수연이 약속했다. 선배님도 같이 춤추세요. 청년 중 한 명이 제안했다. 나는 북춤보다는 탐정일이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 예이, 한번 해보세요. 모두가 갑수를 부추겼다. 결국 갑수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 그럼 정말 간단하게만. 갑수가 어색하게 손을 들어 북춤 흉내를 내자 모두가 박수를 쳤다. 선배님, 의외로 잘하시는데요? 수연이 놀라며 말했다. 이런 재능이 있었다니. 하지만 갑수가 너무 신이 나서 춤을 추다가 발을 헛디뎌 휘청거렸다. 다행히 수연이 재빨리 붙잡아줬다. 선배님, 춤보다는 추리가 더 안전한 것 같아요. 그러게. 역시 탐정은 머리로 하는 일이지. 모두가 웃으며 따뜻한 분위기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런데 수연이 갑수를 보며 말했다. 선배님, 이번 사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갑수가 생각해보더니 답했다. 고구려 조상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 천년이 지나도 후손을 생각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 저도 그래요. 그리고 우연과 필연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기적도 정말 신기했고요. 김 교수가 감동하며 말했다. 정말 의미 깊은 해석이에요. 역사 연구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청년들도 뿌듯해했다. 저희도 단순한 취미 활동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 몰랐어요. 앞으로도 계속 전통문화 재현 활동을 해보세요. 갑수가 격려했다. 또 어떤 발견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해가 저물어가자 모두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그럼 내일 서울로 돌아가시는 거죠? 박진호가 물었다. 네, 사무소에 밀린 일들이 있어서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언제든 강화도에 놀러 오세요. 꼭 그럴게요. 강화도의 해가 저물어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갑수와 수연은 이번 사건을 돌아봤다. 선배님, 정말 완벽한 사건 해결이었어요. 그래. 이번에는 실수도 별로 안 했고. 별로 안 했다고요? 눈밭에 빠지고 민속촌 잔치 터뜨리고. 그건 탐정의 특별한 수사 기법이었다고. 두 사람이 웃으며 숙소로 향했다. 강화도의 밤하늘에는 고구려인들이 바라봤던 그 별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제8장 에필로그 강화도의 겨울을 지나. 일주일 후 서울로 돌아가는 KTX 안에서 갑수와 수연은 강화도에서의 일들을 돌아보고 있었다. 선배님, 정말 신기해요. 고구려 북판 전시회에 벌써 3만 명이 넘게 다녀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사람들이 고구려 역사에 대해 이렇게 관심이 많은 줄 몰랐어. 창밖으로는 한국의 겨울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1000년 전 고구려인들도 이런 풍경을 바라봤을 것이다. 선배님, 이번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과학과 전설이 만나는 지점에서 진짜 역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북소리가 처음에는 신비로워 보였지만 알고 보니 고구려의 첨단 과학이었잖아요. 갑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야. 우리 조상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어.
그리고 선배님과의 팀워크도 이번에 더욱 발전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선배님이 현장 감각으로 상황을 파악하시고 제가 역사 지식으로 해석하는 거요. 완전 시너지 효과예요. 갑수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 내가 없었으면 나 혼자서는 절대 못 풀었을 거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배님의 현장 경험이 없었다면 단순한 학술 연구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수연이 갑자기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선배님, 이번에도 귀여운 실수들이 많았어요. 귀여운 실수라니. 삼조고를 치킨 집으로 착각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갑수가 변명했다. 그건 정말 순간적인 착각이었어. 그리고 눈밭에 빠지신 것도, 민속촌 잔치를 터뜨리신 것도, 그런 건 다 탐정의 몸짓 수사법이었다고. 몸짓 수사법이요? 수연이 깔깔 웃었다. 그래도 선배님의 그런 실수들 덕분에 분위기가 밝아지고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정말. 네. 완벽한 탐정보다는 인간적인 탐정이 더 매력적이에요. 갑수가 기분 좋게 웃었다. 그럼 앞으로도 가끔은 실수해도 되겠네. 아니에요. 실수는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 일부러 하면 안 되죠. 두 사람이 웃고 있을 때 옆자리 승객이 신문을 보며 말했다. 이 기사 보세요. 김갑수 탐정이 또 역사 미스터리를 해결했다네요. 갑수와 수연이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대단하네요. 도깨비 금덩이, 황금보검, 백제 금관에 이어 고구려 북판까지. 이제 정말 역사 미스터리 전문가로 유명해졌어요. 수연이 갑수를 찌르며 속삭였다. 선배님, 이제 정말 전국구 탐정이 되셨어요. 유명해지는 건 좋은데 책임감도 무거워지는 것 같아. 그때 수연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선배님, 박진호 연구사님한테서 메시지 왔어요. 뭐라고? 강화도에서 청년들이 정식으로 고구려 북춤 공연단을 만들기로 했대요. 그리고 선배님도 명예단원으로 모시고 싶다고. 명예단원이라니. 갑수가 당황했다. 춤은 정말 못 추는데. 괜찮아요. 명예니까 실제로 춤출 필요는 없을 거예요. 다행이다. 갑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수연아, 우리가 지금까지 해결한 사건들을 보면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 어떤 공통점이요? 모두 우리나라 삼국시대와 관련된 거야. 신라, 백제, 고구려. 이제 삼국을 다 거쳤네. 맞아요. 그럼 다음에는 어떤 시대일까요? 글쎄, 조선시대? 바로 그때 갑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갑수 탐정사무소입니다. 선배님, 또 새로운 사건인가요? 수연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다. 갑수가 통화를 마치고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경복궁에서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와 관련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 와, 정말 조선시대네요. 그럼 다음 주부터 또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까? 네, 좋아요. 조선 전기사도 제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거든요. KTX가 서울역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짐을 챙기며 일어났다. 선배님, 강화도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나도 그래. 고구려 조상들의 지혜와 청년들의 열정, 그리고 우연과 필연이 만나는 기적을 봤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팀워크가 점점 더 완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갑수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 어떤 역사 미스터리가 나타나도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서울역 플랫폼에 내린 두 사람은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대화를 나눴다. 선배님, 정말 신기해요. 서울에 돌아오니까 강화도에서의 일들이 꿈같이 느껴져요. 하지만 분명한 현실이었지.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를 더 성장시켰어. 네, 맞아요. 이제 정말 어떤 사건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갑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나 풍부하고 신비로운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
지하철 입구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향하기 위해 헤어졌다. 그럼 월요일에 사무소에서 봐요. 선배님. 응. 조선시대 자료 미리 준비해놔. 네. 이번에도 완벽하게 해결해봐요. 주연이 지하철로 사라진 후 갑수는 잠시 서울역 광장을 바라봤다.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서도 어딘가에는 분명히 또 다른 역사의 비밀들이 숨어 있을 것이다. 김갑수와 이수연의 네 번째 모험. 고구려의 수호 북소리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하지만 한국 땅 곳곳에는 아직도 그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많은 역사의 비밀들이 숨어 있었다. 천년의 북소리가 전해준 메시지처럼 그들의 모험도 계속될 것이다. 강화도에서의 사건이 마무리된 지 사흘 후 서울의 김갑수 탐정사무소에는 벌써 새로운 의뢰가 들어와 있었다. 경복궁에서 태조 이성계의 어진과 관련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시는군요. 갑수가 전화를 받으며 메모를 했다. 선배님, 벌써부터 기대돼요. 이번에는 조선 왕조의 비밀을 풀어볼까요? 주연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좋아. 조선 전기사도 내 전공 분야잖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거리에는 새해가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김갑수와 이수연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모험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다. 도깨비의 금덩이에서 시작된 그들의 여정은 신라 황금보검, 백제 금관, 고구려, 북판을 거쳐 이제 조선 왕조의 비밀을 향해 계속될 것이다. 한국사에 숨겨진 진실들을 찾아가는 두 사람의 완벽한 팀워크. 그 다섯 번째 이야기가 곧 시작될 것이다. 도깨비 금덩이에서 시작된 여정은 신라, 백제를 거쳐 이제 고구려의 비밀을 풀었다. 그러나 조선의 그림자 속에도 또 다른 수수께끼가 기다리고 있었다.